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환율입니다. 폭등했던 환율은 2022년 한국 경제가 겪었던 큰 어려움의 하나였습니다. 상식적 견해에 따르면 환율 폭등의 요인으로서 한미 간 금리 역전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한국은행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식적 견해와 달리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과 환율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림은 2020년 1월 6일부터 2023년 2월 14일 기간에 걸친 일별 원달러 환율과 한미 양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코비드-19 팬데믹 초기 역전되었던 기준금리가 반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기준금리 역전은 2022년 7월 말부터 다시 시작되었는데 금리차가 크게 벌어진 12월, 오히려 환율은 하향한 장세를 보였습니다. 적어도 이 표본 기간 동안 환율과 기준금리 차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편 환율과 해외 자본 흐름의 관계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거주자에 빌려준 대출금, 국내 채권과 주식 등 증권 투자는 원화 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2년 6월부터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2022년 국내로 유입된 해외 자본은 2021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만 12월에 들어서 환율 안정세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대출을 회수하고 채권 투자는 순유출되었는데 10월 시작된 단기자금 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요인이 작용한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금년 1월에도 외국인은 채권을 회수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해외 자본 흐름 가운데 외국인 주식 투자가 대출과 채권을 선행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이미 2월부터 순유출이 시작되었으며 9월을 제외하면 8월부터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주식에서 순유출이 일어나고 대출과 채권이 따라가는 현상은 과거에도 자주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일어났던 2008년 한 해 전이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위험자산의 속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환율, 성장, 지정학적 위험 등 미래 경제 전망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환율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 가격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며 자주 과잉 반응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은 다른 자산과 달리 정부가 시장의 중요한 참여자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예로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없이는 고정환율 제도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외환당국은 시장 개입 대신 구두 개입을 통해 외환시장에 영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글로벌 통화로서 달러화는 전 세계 외환시장, 나아가 세계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록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이 중국보다 작지만 전 세계 외환금융의 지배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가 일어날 때 달러화 가치는 오르고 강달러는 세계 경제 금융을 움츠리게 합니다. 반대로 위험자산 선호가 일어날 때 달러화 가치는 하락하고 약달러는 세계 경제 금융이 기지개를 펴게 합니다. 이렇듯 글로벌 경제에서 달러화의 절대적인 위상으로 인해 달러화 가치를 좌우하는 미 연준은 글로벌 금융 순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긴축 통화 정책 기조는 달러화 조달 금리를 높이고 이에 대응해 글로벌 은행들은 전 세계 달러화 자금의 신규 공급을 줄이거나 공급한 달러화 자금을 회수합니다. 이때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 달러화로 빚을 진 나라들은 종종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반대로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가 지속될 때 낮은 달러화 조달 금리는 글로벌 은행을 통해 전 세계 달러화 자금을 넘치게 하며 특히 신흥국에 막대한 자본 유입이 일어나게 합니다.
미연준의 글로벌 금융순환에 따른 국제자본 흐름에 대응해 신흥국은 자국 경제 여건과 무관하게 연준의 통화정책을 따라가는 상황이 자주 연출됩니다. 이제 환율과 금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리 평형 가설은 쉽게 말해서 원화와 달러 예금을 자유롭게 보유할 때 두 예금으로부터 같은 수익률이 기대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화의 예금으로 돈이 몰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리 평형 이론은 비록 두 금리가 같지 않더라도 미래 환율의 조정으로 수익률이 같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미 금리 역전 시 환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상식적 견해는 미래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변화가 없다는 전제에서 성립합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금리 평형 가설이 항상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신흥국과 미국 간 금리 평형 이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중 달러화 부족에 따라 달러화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애로를 일으키는 유동성 위험, 거래 상대방 신용 위험, 국가 부도 위험과 같은 위험은 금리 평형 이론에서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 평형 이론이 선진국 사이에 언제나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캐리 트레이드가 그 증거입니다. 캐리 트레이드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통화를 마이너스 통장으로 조달한 다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통화로 환전해 예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캐리 트레이드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금리 차이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즉, 금리 평형이 성립하지 말아야 합니다. 2000년대 엔화로 빌려 호주 달러화 등 높은 금리를 주는 채권에 투자하는 옌 캐리 트레이드는 당시 일본 가정주부의 재테크 수단으로서 널리 유행해 와다나베 부인이 조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캐리 트레이드로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엔화가 급등해 개인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고 사회 문제로 비화하기도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금리차는 환율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며 미래 환율에 대한 전망, 환위험, 유동성, 신용 및 국가 부도 위험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합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무엇보다도 미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 기조에 따른 달러와 대외 가치의 상승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검정 실선은 원달러 환율을, 파랑 실선은 주요 교육국들에 대한 달러와 가치를 지수한 값으로 정의되는 명목 달러 실효 환율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명목 달러 실효 환율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는 달러와 가치의 상승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달러 실효 환율이 11월부터 하향 정세를 보이는데 긴축 기조가 조만간 종료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비롯했습니다. 한편 당초 유사한 수준에서 출발했으나 원달러 환율의 상승폭이 더 큰 것은 달러와 가치 상승에 추가해 원화 가치 하락 요인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에 피해를 주고 나아가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로 원화는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연준의 긴축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되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친 데 원화 가치 하락의 요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림은 명목 달러 실효 환율, 원화, 엔화, 파운드화 대비 달러화 환율을 표본기간 시점에서 동일한 기준치로 설정하고 시간대에 따른 추이를 보여줍니다. 10월 하순 달러원은 기준치 대비 10% 난짓 올랐습니다만 유사한 시점에서 파운드화는 원화 마찬가지로 20% 가까이, 엔화는 25% 이상 하락했습니다. 달러와 가치 상승폭보다 이들 통화 가치 하락폭이 더 큰 것은 대내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화 가치가 폭락한 것은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과 반대로 일본이 초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한 데 따른 현상입니다. 그 결과 엔화는 스위스 프랑이 그랬듯이 더 이상
동아시아 지역의 안전자산으로서 위상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도아의 폭락은 당시 총리로 선출된 트러스 내각의 감세 정책이 초래할 인플레이션과 국가재정 부실 가능성의 우려에서 비롯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림은 앞에서 살핀 동일 시간대별로 원달러 현물 환율과 베이시스 스왑을 표시했습니다. 베이시스 스왑은 돈을 빌려 채권에 투자할 때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따르는 금리 변동성 위험을 통제하는 스왑 계약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달러를 조달해 국내 채권에 투자 시 스왑 계약을 통해 얻는 확정 수익률로 정의됩니다. 즉, 베이시스 스왑은 투자 기간 동안 일어날 환위험과 금리 위험을 제어한 스왑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스왑 계약을 통해 외국인이 수취한 확정 수익률은 유동성 위험과 거래 상대방 신용 위험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베이시스 스왑은 금리 평형 이론에서는 고려되지 않은 위험을 측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이시스 스왑에서 얻은 확정 수익률이 팬데믹 초 그리고 2022년 9월 말부터 급등한 것은 국내 달러와 유동성이 약화되어 유동성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원달러 환율과 베이시스 스왑은 상당히 높은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본 기간 동안 상관계수는 0.7에 가깝습니다. 이 수치는 표본 기간 동안 두 변수의 움직임은 49% 정도 공유하며 원달러 환율 변동의 49%가 베이시스 스왑의 변동으로 설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환율과 베이시스 스왑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 요인은 무엇인가의 또 다른 의문이 있습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2020년 팬데믹 초기 팬데믹 충격이었다면 2022년은 미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 기조가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2월 초 또다시 오르는 환율과 베이시스 스왑은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 압력을 시사하는 각종 통계가 발표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쉽게 종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하고 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